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데 한국투자증권 라이브스타운의 김성훈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9월 정기국회 개회합니다. 자, 이번에 정책 추진력에 대해서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군 면제를 받은 축구선수 손흥민과 야구선수 오진환 되고 방탄소년단 이번에 빌보드 1등 금메달감인데 대중음악은 왜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술 분야에 대해 병무청장이 오래된 만큼 이 병역에 대한 개선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역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부터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와 연관된 거 살펴보고요. 오늘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주가 흐름 엘비세미콘 급등하네요. 네네. 네, 보면 이 국기 선양에 이 관련된 흐름으로 보자면은 BTS 이 방탄소년단도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하나의 그런 그 수호신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이제 수익성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뭐 빅히트 엔터라든지 일부에서 수익성이 좀 국한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근데 이제 손흥민과 같은 우리 축구 국가대표 관련돼서는 이제 그런 관련된 수익성이 아니고 또 이런 국가의 그런 국위 성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관련된 기획사들의 이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면은 네. 그것도 좀 비중이 좀 맞는 방면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에 조금 더 이제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면서 또 이런 병역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좀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형평성 논란에 이제 기천수 병무청장도 병역제도 손볼 때가 됐다라면서 오늘 워낙 뜨거운 이슈길래 한번 머니투데이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관련 종목에 좀 더 집중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엘비세미콘이 10% 이상 앞서서 9%보다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오늘 중국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주가가 또다시 힘이 없다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불안한 장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도널드 미 대통령은 이번 주에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발언을 했고요. 추가 관세를 이렇게 강행을 한다면 중국도 맞대응 가능성이 있어서 무역 분쟁이 또다시 우려가 고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상황이요. 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대변수에 이제 2,200까지 주가가 일단 조정 국면을 맞았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9일 연속 이제 순매수로 돌입을 하면서 악재를 조금 해소하는 국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제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일단 이어지면서 이런 관련된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점화가 됐다는 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주가의 흐름에서는 이제 학습 효과가 나왔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단기간에 일단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도 반등을 일단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의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번 주에서는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몰렸다면은 이번에 숨고르기 구간에서는 당연히 일단 개별주 중심으로의 반등 국면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의 반등 국면에 일단 초점을 맞췄다가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실적 위주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대형 대표주들의 수급이 좀 더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3분기 국면으로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사에서요.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우려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대외 이슈에 민감한 국내 증시가 불안한 장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다만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좀 점치고 있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하는 매매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는데 김성훈 팀장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 이번 주에 눈여겨보셨습니다. 자,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삼성그룹주가 맞나?
라는 제목이 딱 떨어져 맞는데요.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올해 삼성중공업을 집중 분석해 봅니다. 실적 추이 보기 전에 주가를 먼저 볼게요. 10,000원을 밑도는 주가입니다. 4년째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10,000원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에 8개월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6,0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최저가입니다. 지난 그 2007년이었나요? 5만 원대까지 갔던 그렇죠. 게 지금 6, 7,000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2015, 16년 국내 조선업이 휘청하기 시작하면서 주가 함께 무너져 1만 원대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면 바닥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4년째 영업 적자 때문입니다. 지난해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요, 매출이 5,240억 원 손실. 전환됐습니다. 영업 손실을 낸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실적 악화가 이어져 매출액은 5조 원대를 겨우 턱걸이할 전망입니다. 자, 수주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 신규 수주액이 작년 기간의 절반도 안 된대요. 근데 최근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왜 유독 삼성중공업만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매출 비중에 대한 문제인데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이 적자를 면치는 못했는데 사실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일부분의 이런 그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은 LNG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뭐 PC 운반선이랑 이런데 특수한 그런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주가가 가장 부진한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쪽의 비중이 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이제 상반기 쪽으로 본다면은 해양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전무후무하다시피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우리가 조선주 업종 중에는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조선 업종들에 대해서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앞으로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 이 수주했던 것들이 실적으로 이연되기까지는 이제 내년 상반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ETF 쪽에 투자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ETF 쪽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타이거 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코덱스 기계장비 이렇게 좀 중공업 비중이 절반 정도 이상인 그런 ETF 쪽으로 추정을 해서 분할 매수 접근 전략을 한번 쓴다면은 충분히 하반기 이후로는 뭐 삼성중공업 개별 종목 쪽에도 포함이 좀 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는 측면으로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투자의 하나의 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빠르게 회복이 급선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조 원에 달했던 매출액이 5조 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9,140억 원 불과 5년 전인데요. 지금 적자 5,240억 원 손실. 자, 이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조선 봤다면 IT 부품주들 한번 중간 점검 해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부품사 실적을 보니 이 기사에 따르면 MC넥스라는 종목의 수익성이 월등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142억 원으로 이런 삼성전자 협력사 가운데 1위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고요. 이익률이 4.5% 경쟁사 대비 최대 3배나 높았다라고 하네요. 자, 종목별로 보면 파트론, 파워로직스, MC넥스, 캠시스 가운데 삼성전자 협력사 상반기 영업이익 1위가 MC넥스 142억 원으로 자 MC넥스가 올 상반기 좋은 성적을 낸 건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뿐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했다는 것, 또 전후면 카메라, 지문 인식 모듈, 구동계 다변화했다는 점, 안전한 공급망이라는 게 베트남 쪽에 월 1,4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더 확대 이전하면서 확보했다라고 하네요. 자율주행차 부분도 조금 더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기사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눈여겨볼 만한가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스마트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MC넥스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2분기부터 하면서
주가가 이제 횡보 구간을 좀 넘어서서 재상승 국면으로 돌입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노트 9이 나오면서 사하를 부품회사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MC넥스의 부품의 그런 투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MC넥스가 이제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최근에 홍대에서도 VR 카페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도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카 관련 비중도 높은 MC넥스를 지금 주목해 보자라는 것이죠. 특징 좀 봅니다. 삼성 SDI가 며칠째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신고가 흐름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워낙 고성장세 나타내고 있고요. 내용 보실까요? 이 폭발적인 전기차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자, 목표가가 26만 원에서 유진투자증권의 30만 원으로 무려 15%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15%나 전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성장이 가시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가를 올려잡았나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횡보 구간 돌입했을 때가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 SDI는 저희가 코드리스라고 하는 전자제품의 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소기, 제가 쓰는 면도기, 청소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전제품도 다리미까지 그런 것들이 코드리스가 나오려면 2차 전지, 충전이 돼야 코드가 없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전자제품의 그런 매출이 굉장히 높이 나온다는 네. 점인데 거기서 또 우리가 플러스로 하자면은 우리가 적자폭이 굉장히 많았던 중대형 전기차 부분의 배터리 매출이 흑자로 지금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삼성 SDI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횡보 구간 이후에 전고점 예. 돌파까지 예. 지금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예.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4만 5천 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고요. 3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이번 주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꽤 커요. 네. 관련 종목들 두 가지 볼 텐데요. 대유라는 종목은 이 농약 관련해서 유기농업 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독보적인 지배력과 남북 경협 기대감에 대유가 상승세인데요. 특히 북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유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오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한 가지 더 청호컴텍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였어요. 네. 오늘도 또 오릅니다. 남북 화폐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화폐 교환 등을 포함한 이런 3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화폐와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이런 종목들 좀 괜찮은가요? 지금 보면은 대유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을 제가 측정했더니 약 20배 정도로 평균 밸류에이션을 구가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이거 국내 많이 오르네요. 네, 예. 많이 오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복합 비료를 포함해서 국내 비료 산업에서 MS 점유율이 1위인 기업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재료 때문에 오늘 급등 랠리를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 5일째 오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항상 우리가 6월 달 들어서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바로 주가가 대북 관련주들이 하락했다는 점을 항상 알고 계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가 일단 급등의 일단 단기적인 마지막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한번 청호 콘택트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